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흔히 IPA라고 말하는 국제 음성 기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국제 음성 기호라는 거는 보시다시피 로마자, 그러니까 라틴 문자 알파벳에 기반해서 학자들이 만든 기호인데요. 이 기호의 목적은 세계 언어들의 말소리를 글자로 나타내기 위해서 인간이 대략적으로 발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 그런 소리들을 하나하나의 기호에 할당해 놓은 것입니다. 이렇게 회색으로 칠해져 있는 경우에는 인간이 발음하기 불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런 칸들을 회색으로 비워두었고요. 그 외에 이렇게 칸들이 차 있죠. 두 개의 쌍으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하나만 딱 나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두 글자가 한 쌍이 된 것은 발음하는 부위와 방법이 같은데 뭔가 차이가 하나가 있어서 이렇게 나누어 놓은 것입니다. 일단 가로줄과 세로줄이 있는데요. 가로줄은 조음 위치, 그리고 세로줄은 조음 방법이라고 하는데 간단히 말하자면은 소리가 만들어지는 위치들이고 소리를 만드는 방법들입니다. 이 기호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잘 안 쓰이는 기호들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공부하실 수 있게끔 뒤에 놔두고 넘어갈 텐데요. 일단은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은 게 제가 이 모든 발음들을 정확하게 구사하진 못합니다. 그래서 제 목소리는 설명 위주로 들어주시고 가능하면은 오디오를 제가 들려드릴 테니까요. 그런 것을 조금 따라하려고 노력하시면은 더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선 좋은 방법을 먼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폐쇄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폐쇄음은 다른 말로 파열음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 폐쇄라는 것은 닫는다는 거죠. 닫는다. 뭘 닫느냐? 양순 폐쇄음 같은 경우에는 이 기호를 우리가 빠 이렇게 발음을 하게 되는데요. 이 두 개의 입술을 합하고 닫아서 오므려서 폐쇄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파 하고 터뜨리는 순간 빠 소리가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폐쇄음 혹은 파열음이라는 소리고요. 그 다음에 같은 위치의 비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비음은 콧소리란 뜻인데요. 두 개의 입술을 오므려서 콧소리를 내면은 음마 하는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비음이었고요. 전동음은 간단히 말해서 떠는 소리, 떨어서 움직이는 소리인데 치경음으로 한번 가서 이 R 모양으로 된 기호를 보죠. 이거는 뭐 스페인어나 이탈리아어에서 쓰는 발음인데 라 하는 발음이 납니다. 이게 전동음이었고 탄설음은 반대로 아주 잠깐만 탁 튕겨서 닿을 듯 말 듯, 닿은 듯이 안 닿은 듯이 아주 가볍게 탁 치는 발음입니다. 라 우리가 바람이 분다 할 때 리을 발음이 라 이런 소리가 납니다. 바람 할 때 라. 한 칸 아래로 내려가서 마찰음을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이 S 모양 기호를 한번 볼까요? 영어의 S도 그렇고 한국어에서 시오 소리처럼 들리는 스 발음이 바로 치경에서 마찰이 일어나는 소리인데 마찰은 간단히 말해서 공간이 아주 좁아져 가지고 소리가 그 사이로 비벼지면서 나가는 스 하는 비벼지면서 나가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설측 마찰음이라는 좀 독특한 녀석이 있는데요. 설측은 혀의 옆면, 혀가 가운데 있으면은 공기가 혀의 양쪽 면으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발음을 한번 보면은 슬라 하고 공기가 나가면서 이 L 소리가 S 소리랑 섞여서 나는 것처럼 슬라 이런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리고 접근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가까이 다가가긴 하는데 아주 탁 닿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이 R 소리 같은 게 영어에서 흔히 나오는 소리인데요. 혀를 점점점 올리다 보면은 해서 하는 소리가 나게 되고 이게 바로 접근음의 방식으로 치경음을 발음한 겁니다. 그리고 설측 접근음은 접근되는 건 맞는데 이게 바로 혀 옆쪽에서 아까 설측 마찰음에서 했던 것처럼 마찰을 시키는 게 아니라 좀 가까이 다가가면서 공기가 이렇게 흘러가는 소리, 이 L자로 되어 있는데요. 뭐 한국어로 을이라고 할 때 하는 리을에서 이 설측 접근음 소리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발음 방법을 아주 빨리 간단히 살펴보았고요. 발음 위치, 조음 위치, 조음이라고 해서 소리를 만드는 위치를 한번 보겠습니다. 양순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개의 입술을 쓴다는 뜻인데 여기 윗입술, 아랫입술을 합치면은 이제 폐쇄가 일어나겠죠. 그 폐쇄를 파열시키면서 터뜨리면서 하면은 아까 봤던 빠 우리나라 말로 쌍비읍에 해당하는 뿌 소리가 나는 게 그게 바로 양순음이고요. 순치음은
윗니 아랫니를 이렇게 탁 해서 만드는 소리입니다. 치음은 윗니 아랫니 그리고 혀끝을 이용해서 소리를 만들어내고요. 치경음 같은 경우에는 윗니 뒤쪽에 잇몸 부분이 있습니다. 이 잇몸 부분의 앞쪽을 치경 혹은 치조라고 부르는데요. 그곳에 혀끝이 닿으면서 나는 소리이고, 후치경음은 말 그대로 치경의 뒤쪽에서 나는 소리고, 권설음은 그 소리의 말의 뜻은 혀를 만다라는 뜻인데요. 이게 막 돌돌돌 마는 그건 아니고 혀를 좀 위쪽으로 많이 올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후치경보다도 더 뒤쪽에서 권설음이 나게 되고, 경국이라는 거는 딱딱한 입천장이라는 뜻이고, 우리나라 말로 센 입천장 이렇게 발음을 하고요. 혓바닥 부분이 샌입천장에 닿으면서 내는 게 경국의 음. 그리고 이 딱딱한 부분 뒤에 가면은 좀 부드러운 말랑말랑한 부분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곳을 한자어로 연국이라고 부르고요. 여린 입천장, 한국말로 이렇게 말하고, 혀의 뒷부분이 이 말랑말랑한 부분에 닿으면서 나는 소리가 연국의 음이 되겠습니다. 국외수음은 조금 용어가 어려운데, 국외수는 우리나라 말로 목젖이라는 뜻이고요. 이렇게 이 부분이 목젖이 되는데, 우리가 입을 앞에서 보았을 때 이렇게 달려있는 부분이 목젖입니다. 여기 밑에 혀가 있고 치아가 이렇게 있겠죠. 이 목젖 부분이 혀 뒷부분이랑 닿거나 마찰을 시키거나 하면서 내는 게 국외수음이고, 조금 생소한 용어가 여기서부터 나올 수 있는데, 인두음은 이 부분에 우리가 인두라고 부르는 발음기관이 있습니다. 여기서 마찰을 시킨다거나 해서 내는 게 인두음이고, 성모는 우리가 목청, 성대의 문 부분이라고 해서 이렇게 성대가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사용해서 내는 게 성문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조음 위치를 다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고 앞에서 봤던 것은 폐의 호흡을 사용해서, 허파가 숨을 쉴 때 그 호흡을 사용해서 내는 소리였다면, 여기서 보는 거는 폐외 기류라고 해가지고 입안에서 어떤 압력의 차이를 쓴다거나 해서 내는 발음들인데요. 양순음으로 한번 예시를 보자면, 양순 흡착음은 좀 빨아들이는 것처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뽀뽀하는 소리처럼 나는 게 양순 흡착음이고, 또 내파음 같은 경우에는, 양순 내파음 같은 경우에는 소리가 버 이런 식으로 조금 압력 차이를 이용해서, 방출음도 마찬가지인데요. 이런 기호로 쓰고, 양순 방출음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해서 뻐끔뻐끔하는 소리처럼 들리게 되죠. 이런 것들이 다 폐외기류음인데요. 오늘 영상에서 폐외기류는 우리가 다루지 않고, 만약 관심이 있으시면은 제가 발음을 들을 수 있는 사이트를 링크해 드릴 테니까 거기서 소리를 듣고 한번 연습을 해보시고요. 우리는 폐기류 자음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고 치경국이라는 거를 제가 추가해 두었는데요. 위치상으로는 후치경음 뒤에 넣으면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이거는 치경과 경국애를 함께 사용하는 발음입니다. 근데 편의상 제가 이거 한국어라든가 일본어, 중국어에서 많이 사용되는 소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썼고, 이렇게 별표 모양이 붙어 있다는 거는 공식 기호가 아니라 비공식 기호란 뜻인데, 편의상 이 기호를 자주 사용하기 때문에 이거는 공식 기호가 맞고요. 이런 것들을 넣어두었습니다. 접근음 중에서 양순과 연국애, 양순과 경국애를 동시에 사용하는 접근음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양순 연국애는 이런 발음이 있고, 양순 경국애는 이런 발음이 있는데요. 편의상 모두 양순음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양순음인데요. 중국어로는 이제 쌍촌인 쌍순음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바이레이비얼이라고 합니다. 바이는 이란 뜻이고, 레이비얼은 입술이죠. 한국어, 중국어, 영어 순서로 이렇게 용어를 제시해 드릴 겁니다. 한국어로는 자음, 일본어로도 한자어니까 비슷하게 자음, 시옹 이렇게 하고, 그리고 중국어는 보음, 보인이라고 하고, 영어는 컨소넌스라고 발음을 합니다. 이렇게 양순음을 이렇게 보고, 이거는 이제 연국애를 사용하는 양순 연국의 접근음, 경국애를 사용하는 양순 경국의 접근음도 함께 묶어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무성 양순 파열음인데요. 무성음이니까 성대는 떨면 안 되고, 양순이니까 입술 두 개를 써야 하고, 파열이니까 아까 폐쇄음이라는 말을 제가 썼었는데, 입술을 닫아서 폐쇄를 만든 다음에 터뜨려서 파열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피 모양으로 쓰는 기호로 나타내고요. 한국어는 쌍비읍 같은 소리가 나게 됩니다. 사실 비읍이라든가 피읍도 충분히 이 기호로 쓸 수가 있겠는데요. 피읍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h를 붙여서 h란 추가 기호를 붙여서 기식 숨소리가 섞여서 나온다라는 것을 표시해 주는 경우가 많고, 비읍 같은 경우에는 위치에 따라서 유성음이 되기도 하고 어느 정도 기식을 가지기도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대표할 만한 글자는 쌍비읍이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 빠 이런 식으로 소리가 나게 되고요. 빠, 아빠, 네, 이렇게 두 입술을 합 하고 다물어서 폐쇄를 만든 다음에 빠 하고 터뜨리면은 빠, 빠 소리가 나게 되죠. 이게 바로 무성, 양순, 파열음입니다. 영어에서는 P 같은 글자도 있는데요. 영어의 P는 역시나 강세 위치에서 한국어 피읍처럼 이렇게 기식, 숨소리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쌍비읍이라고 말하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만약에 기식을 받지 않는 소리라면은 이렇게 두 개의 등호 같이 생긴 두 줄을 그어서 나타낼 수도 있는데, 보통은 이런 걸 나타내지 않고 그냥 P라는 글자만 써서 기식이 없는 무성 파열음이다 하는 걸 나타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 다음에 유성, 양순, 파열음인데요. 유성이니까 성대가 떨어야 되고요. 양순 두 입술을 쓰고 파열, 폐쇄시킨 다음에 터뜨려야 됩니다. 영어의 미 같은 소리가 이런 소리를 내고요. 예를 들어서 about 할 때 b, 우리가 about 이런 글자 없긴 하지만 about이라고 안 하고 about 할 때 b 울 때 손을 가져다 대보시면은 b 하는 순간에 목청이 떠는 걸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모음이 섞여 있어서 모음 자체가 다 유성음이 많기 때문에 좀 애매한 감이 있지만은 빠, 바, 빠, 바 할 때 성대가 울리기 시작하는 시간이 조금 차이가 있다는 걸 아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사실 한국어로는 비읍이 단어 가운데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바보라는 말이 있을 때 앞에 있는 비읍은 무성음이고 뒤에 있는 비읍은 유성음이긴 한데요. 한국어 특성상 유성음이 좀 강하게 발음되진 않기 때문에 바보 할 때 비읍을 가지고 이 무 소리를 완전히 내긴 어려운 것 같고요. 제 생각에는 앞에 콧소리를 좀 붙여서 할 때 미음이 콧소리가 나거든요. 그 다음에 비읍을 넣으면은 이 소리를 조금 내기 쉬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바, 할 때 바 소리가 유성음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 음을 지우면은 바 그냥 이 비 소리를 낼 수 있게 됩니다. 혹은 일본어에 이 탁점을 붙였을 때, 하행에 탁점을 붙였을 때도 이런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 유성음 연습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고 유성, 양순, 비음인데 비음은 보통 다 유성음이기 때문에 앞으로 뭐 일일이 유성음이라는 걸 신경 쓰실 필요는 없지만 무성 비음도 있긴 있습니다. 이렇게 동그라미를 붙이면은 마치 속삭일 때 마 하는 것처럼 유성, 성대가 울리지 않는 비음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요. 이건 추가 기호를 사용해서 나타내고, 지금은 그냥 양순 비음, 유성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양순이니까 두 입술을 써야 되고요. 비음이니까 여기 이 통로가 열려가지고 비강, 그러니까 코 안에서 이렇게 공기가 같이 나와야 됩니다. 입과 코 안에서 공기가 같이 나와서 한국어 미음처럼 소리가 나게 되는데, 한국어 미음은 사실 단어 첫머리에서 조금 콧소리가 덜 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기호로 표현하면 이런 식으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콧소리가 좀 덜 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할 때 받침을 같이 써서 발음을 하시면은 그러니까 콧소리가 좀 강하게 나면서 그냥 마 하는 게 아니라 마 이렇게 조금 강조를 하시면은 충분히 정확한 비음을 내실 수 있습니다. 무성, 양순, 마찰음, 성대 울리면 안 되고요. 두 입술로 약간 공간을 열어서, 이건 폐쇄를 시키면 안 됩니다. 파열음이 아니기 때문에 공기가 이렇게 슉 나가서 마찰이 일어나서 비벼지면서 소리가 나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어의
이 히라가나로 후 이렇게 쓰는 후의 자음 부분이 이 소리가 나는데요. 영어의 F 소리와는 다르다는 거를 좀 주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fa, fa, 이렇게 파 이렇게 입술을 좁혀서 마찰을 시키게 되는데 한국어로 회방을 놓다 할 때 회방에서 히읗 부분이 조금 비슷한 소리가 납니다. fur, fur, fee, fur, 유성양순 마찰음. 성대를 떨어서 두 입술 사이로 공기가 나가면 되고 아까 했던 발음을 유성음화 시켜서 시키면은 va, va, 이렇게 소리가 나게 됩니다. 이렇게 되고 일본어에서 이렇게 탁점을 붙이면 라고 읽게 되죠. 그리고 사실 이거는 양순과 영구계를 함께 사용하는 접근음인데요. 영어의 W가 이런 소리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어에서 아, 와, 워 이런 소리가 있다면은 어는 접근음이 없고 워는 모음 앞에 접근음이 붙어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오에다가 접근음을 W를 붙이면은 어떻게 될까요? wo라고 읽겠죠. wo. 그리고 우에다가 접근음은 W를 붙이면은 우. 오, 우, 워, 할 때 이 입술을 약간 오므리는 그 부분에서 이 W 접근음 발음을 내고 계십니다. 우 소리가 나게 되고요. 유성, 양순, 경국의 접근음 역시나 양순과 연국의보다 좀 앞에 있는 경국의를 사용해서 접근음을 내게 되는데요. Y 비슷하게 생긴 기호로 나타내고 중국어에서 위에 할 때 이 위 부분이 접근음으로 소리가 납니다. 중국어 말고 프랑스어에서 뉘 할 때 이 부분이 역시나 양순 경국의 접근음 소리가 나고 있고요. error, ewe, 이제는 순치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순치음은 중국어도 똑같이 순치음이라고 하는데 레이비오 덴털이라고 해가지고 입술과 이를 함께 쓰는데 윗니와 아랫입술을 사용해서 소리를 냅니다. 이런 네 가지 기호를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유성 순치 비음이니까 성대가 떨어야 되고 콧소리가 나가야 되고 윗니와 아랫입술을 사용해서 소리를 내는데요. 영어에서 이 PH가 F 발음이 나다 보니까 M을 발음할 때 F 발음을 미리 준비해서 입술을 깨물고 M 발음을 하면은 마 소리가 나서 심파니 할 때 M 소리가 이런 소리로 발음됩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한 환경에서 잠깐 등장하는 소리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무성, 순치, 마찰음인데요. 역시나 윗니와 아랫입술을 쓰는데 이 사이로 공기가 통하면서 마찰이 일어나야 됩니다. 영어의 F 소리가 대표적이죠. 또 영어뿐만 아니라 서양 언어에도 이 F 소리가 많이 있고요. 또 중국어에도 F 소리가 있습니다. 당연히 마찰이 일어나니까 입술과 이 사이로 F 하고 공기가 지나가면은 소리를 내실 수 있습니다. F, 이런 소리가 나고요. 무성음이니까 성대가 떨면 안 됩니다. 반대로 유성음인 경우에는 똑같이 발음을 하는데 성대가 떨어서 v 소리가 나고 영어의 v 발음이 이런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또 이건 조금 생소할 수도 있는데요. 유성순치 접근음이라고 해서 이 사이를 약간 공간을 띄우고요. 약간 W 발음을 내는 것처럼 아까 우리가 워 할 때 배웠던 W 발음을 내는 것처럼 하면은 워 소리가 나게 됩니다. va, va, ewe, awa, ewe, ewe. 네. 자, 그 다음으로 치음으로 넘어가는데요. 이건 제가 재미삼아 사진을 하나 넣어봤는데 이게 뭐 소인지 어떤 동물 같은 게 혀를 이렇게 내밀고 있죠.
딱 이런 모습으로 발음을 하시면은 치음을 내실 수 있습니다. 영어로는 덴털이라고 하는데요. 흔히 말하는 번데기 발음이 이렇게 된 건데 이건 사실 그리스 문자 세타에서 유래한 거라고 합니다. 무성, 치, 마찰음 같은 경우에는 이 그림에서는 윗니와 아랫니 사이에 혀가 약간 끼어 있는 모습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사실 이렇게 많이 막 혀를 깍 깨물고 발음하는 경우보다는 윗니와 아랫니가 이렇게 있으면 혀가 이렇게 살짝 들어가서 혹은 윗니 자체에 혀를 딱 붙여서 이렇게 발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어로 치면은 think 할 때 소리가 이 무성치 마찰음에 해당하고요. 성대는 울리면 안 되고 마찰이 일어나야 되니까 이 사이로 바람이 나가야 되겠죠. 이렇게 나가고 반대로 성대를 울리면은 유성음이 되겠죠. 영어의 the 할 때 the 소리가 나면서 성대가 울리게 됩니다. 빨리 넘어가서 치경음이라고 하는데요. 중국어로는 치은음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alveolar 혹은 alveolar 이렇게 발음하는데 여기에 좀 자음이 많습니다. 왜냐하면은 혀끝과 치경을 사용해서 하는 발음이 많기 때문인데요. 다른 말로는 치조음이라고도 아마 접해본 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성치경 파열음은 한국어의 쌍디귿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윗니 뒤 잇몸 부분에 혀끝을 붙이면 따 이런 소리가 나겠죠. 그래 어렵진 않습니다. 그리고 유성음은 성대를 울려서 다 하면 되는데 영어의 D 같은 발음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예를 들어서 adult 할 때 the 소리가 유성치경 파열음에 해당하고요. 유성치경 비음 성대 떨고 코로도 바람이 통해서 너 소리가 나는데 한국어 니은처럼 한다. 아까 M 배웠을 때 똑같이 비음을 강하게 내셔야 됩니다. 그냥 나 하는 게 아니라 나라고 해야 정확하게 이 기호를 발음하게 됩니다. 그리고 유성치경 전동음인데요. 이거는 조금 사람에 따라서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저한테는 그렇게 어렵진 않은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페인어에서 르 하는 쌍알 발음이거나 혹은 이탈리아어의 R도 이런 소리를 내고요. 이 부분에서 혀가 러러러러러 빨리 하다 보면은 러러러러 빨리 하면 르르르 이런 소리가 나게 되고 R, R, 이리, R, 바람을 좀 강하게 내시다 보면은 힘을 좀 줘서 그러면은 떠는 소리가 르르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유성치경 탄음은 한국어의 바람 할 때 리을이 라 이렇게 아주 살짝 튀었다가 튕겨서 나오는 소리가 나죠. 그게 바로 유성치경 탄음이고 이렇게 생긴 R을 좀 변형한 기호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성치경 마찰음인데요. 여기 살짝 공간을 둬서 바람이 이렇게 마찰이 되게 그리고 성대는 떨면 안 되고 한국어의 쌍시호처럼 스 하는 식으로 아주 빠르게 공기가 나가면서 나는 소리입니다. 스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리고 유성음으로 성대를 진동시키면은 z 영어의 z 발음처럼 하면은 예를 들어서 동물원 zoo 할 때 z 발음이 나죠. 그리고 일본어에서 스에다가 타금을 붙이면은 z라는 발음이 또 나게 돼 있죠. 이런 소리로 외워주시면 되겠고요. 유성치경 접근음인데요. 영어의 R에서 주로 이런 소리가 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조금 더 뒤에 위치해서 R 소리를 내는 영어 화자도 있지만은 보통은 이런 기호를 써서 나타내고 있고요. 대신에 영어의 R은 이렇게 W 기호를 붙여서 입술을 조금 오므리는 성질이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글자를 했을 때 rock이라고 한글로 약간 rock처럼 적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냥 락보다는 락으로 적는 와로 적는다는 게 입술을 좀 오므리는 성질이 있다라는 걸 반영한 거거든요. 접근을 하면 이렇게 혀가 좀 떠서 접근되어서 그 사이로 공기가 지나가는 그런 소리가 나고요.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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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영어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입술이 좀 모아져 있다 하는 거를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설측 접근음을 볼 건데요. 설측 접근이란 것은 혀를 이렇게 앞에서 보았을 때 혀 옆쪽에서 접근이 발생한다. 공기가 흐름이 생긴다. 근데 마찰음이 되지는 않습니다. 마찰음처럼 아주 틈이 너무 좁아서 시 이렇게 나가진 않고요. 접근음 정도로 발음을 하시면 되고 한국어에 을 할 때 리을 받침이 을 소리가 납니다. 근데 한국어에서는 이걸로 시작하는 소리가 없죠. 그쵸? 만약에 영어의 L 발음 같은 걸 할 때처럼 이걸로 시작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을라 이런 식으로 해서 을라 을라 하다가 앞에 을을 없애버리세요. 그러면은 라 해서 L 발음으로 단어를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유성음이니까 이게 떨게 되고요. 설측 접근음 같은 경우에는 유성음인 경우가 보통 많습니다. 물론 무성음이라는 거는 아까 배웠듯이 이렇게 동그라미를 붙이면은 무성음을 만들 수 있겠죠. 그리고 무성치경 설측 마찰음인데요. 아까처럼 혀가 이렇게 있으면은 옆부분에서 마찰이 일어나서 틈을 좀 좁게 해야 되겠죠. 마치 S 발음을 내는 것처럼 스 소리가 나게 되는데 혀 위치는 아까 L하고 똑같습니다. L하고 똑같은데 사이로 뭐 히읗 소리를 낸다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시오 소리를 낸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위치를 을 한 다음에 아까 을 한 다음에 뭐 이런 소리가 내서 슬라 이렇게 소리가 나겠죠. ashla, 이렇게 나서 티베트어로 슬라사라고 할 때 이 발음이 나게 됩니다. 그 다음으로 유성음이니까 성대를 진동시키면은 소리가 나겠죠. 슬라 asla, 이렇게 소리를 내시면 됩니다. 이거는 파찰음입니다. 파찰음이라는 것은 파열음의 성질과 마찰음의 성질이 다 있다라는 것인데요. 파열로 시작해서 마찰을 스 하게 되는 건데 영어에서 sports에서 츠 소리가 무성 치경 파찰음입니다. 한국어의 치읓 혹은 뭐 쌍지읒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은 사실 이 소리는 그렇지 않고요. 일본어의 쯔라든가 중국어에서 뭐 쯔 혹은 뭐 츠 이거 이 츠 같은 경우에는 기식이 들어갔죠. 유기음이죠. 그래서 이런 발음이 나는데 아까 쌍시옷과 똑같은 위치에서 파차를 시키면 됩니다. 뭐 이 영어라든가 중국어, 일본어를 이미 하시는 분들은 그 소리를 그냥 내시면 츠 소리가 나게 되고요. 이걸 할 줄 모른다면 어떻게 하는 방법이 있냐? 예를 들어서 읒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를 좀 막아주세요. 제가 말을 하는 동안 계속 막고 계시면 됩니다. 막고 있다가 이어서 연이어서 스를 내시면은 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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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가 여기에 약간 튕겨지는 츠츠츠 하는 느낌이 나죠. 그 느낌을 잘 기억하고 계시다가 으츠 으츠 하다가 츠츠 이렇게 내시면은 정확하게 치경 파찰음 소리가 납니다. 한국어 치읓은 조금 더 혀의 윗면이 소리를 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윗면은 그대로 두고 앞부분만 가지고 소리를 내셔야 정확합니다. 쯔, 쯔 이렇게 해가지고 소리를 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성음이니까 성대를 진동시키면 발음을 낼 수가 있습니다. 즈, 즈 영어의 kids라고 할 때 즈 소리가 나거나 일본어에서 즈에 탁점을 붙이면은 표준 발음으로는 이런 소리를 내는 것이 맞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자, 빠르게 넘어가서 후치경음이라고 하는데요. post alveolar라고 해서 알비올라 뒤쪽, 중국어 같은 경우에는 치은 후음이라고 되어 있고 이렇게 네 가지 발음을 보겠습니다. 무성 후치경 마찰음. 후치경이니까 치경보다 조금 뒤에서 혀가 발음이 되고요. 무성음이니까 성대는 놔두고 이건 이제 영어에서 SH 발음이 이런 소리가 납니다. 유럽 언어에 역시 이런 소리가 많죠. 독일어에서 SCH 그리고 프랑스에서 CH가 다 이런 발음이 나는데요. 이때 좀 주의하실 점은 영어를 비롯해서 이런 언어들은 원순성이라고 해가지고 입술을 오므리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래서
샤 약간 한국말로 치면은 샤처럼 들리죠? 뭐 쉐 이런 식으로 들리는데 쉬 해가지고 아까 스보다 더 뒤에서 sh, sh, sha, she, sh, 혀가 발음이 되고 유성 같은 경우는 성대를 떨면은 ዥ 역시나 W가 들어가 있죠. ዥ 영어에서 vision 할 때 ዥ 소리가 나고 프랑스어에선 J가 보통 기본적으로 이 ዥ 소리가 나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파차름으로 오는데요. 아까 치경 파차름과 똑같은 원리로 파열로 시작해서 마찰이 같이 일어나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 영어에서 CH가 역시 이런 소리가 납니다. 이렇게 치 이런 소리가 나고 유성 후치경 파차름 같은 경우에는 성대를 떨면은 j 이런 소리가 나는데 영어에서 J가 j 소리가 나죠. 뭐 jeep라고 한다거나 혹은 철자에 이런 소리는 없지만 education이라고 할 때 j 부분이 education으로 발음이 나죠. 자, 그 다음으로는 치경 경국의 음입니다. 치경 경국의 음이라는 것은 한자로 한번 써보면은 이 치자에다가 이렇게 쓰고 경국의 음이라고 하는 것은 딱딱한 입천장이니까 구들경자, 입구자, 뚜껑개자 이렇게 쓰는데요. 이걸 줄여서 그냥 치경국의 음이라고 말하기도 해요. 중국어로는 은학음이라고 하고 alveolar palatal이라고 하면 영어로 발음됩니다. 이렇게 별표가 붙은 기호는 제가 편의상 쓰는 기호이지 공식 기호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럼 이것들을 공식적으로 표기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 두 개는 공식입니다. 이거 공식이고 이런 비공식 기호들을 공식적으로 어떻게 표기하는지도 보겠습니다. 치경국의 아까 치경경국의를 그냥 치경국이라고 한다고 했죠. 이렇게 두 부분에서 같이 소리를 만들어야 되고요. 이렇게 돼지꼬리처럼 꼬아져 있는 기호를 쓰는데 사실 이건 비공식이고 공식적으로는 마이너스 표를 붙여서 조금 뒤쪽으로 간다. 그리고 J를 붙여서 경국의 음화되었다라는 걸 나타내면은 공식 기호가 됩니다. 한국어로 띠아에서 이 소리가 나죠. 띠아. 그러면 여기랑 여기가 같이 사용되어서 파열을 하면은 띠아 이런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고 이걸 유성음화 시키면은 아까 띠아 할 때 쌍디귿을 이렇게 성대를 떨어서 발음하면 띠아 소리가 나죠. 그리고 비음을 하면은 통로를 열어서 콧소리를 내면은 성대가 당연히 떨리고요. 냐. 근데 한국어 비음은 콧소리가 좀 약하다고 했으니까 더 강하게 내서 냐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역시 마이너스 표시를 붙여서 좀 뒤쪽에서 발음된다. 그리고 J를 붙여서 경국의 음화되었다라는 걸 나타내면은 공식 기호로 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이 자체가 공식 기호인데요. 한국어의 샤에서 이 치경국의 마찰음 소리가 납니다. 샤 혹은 뭐 일본어의 시 할 때 이게 로마자로 알파벳으로 SHI라고 쓰니까 아까 후치경음처럼 발음하시려는 분들이 있는데 이게 아니고 이 발음이 맞습니다. 중국어에서 시라고 할 때 역시 이 소리가 나고요. 그리고 아까 그거를 유성음화 성대를 떨면은 지 소리가 나죠. 일본어에서 지라고 했을 때 이런 발음을 나게 됩니다. 설측 접근음입니다. 오타를 좀 고치겠습니다. 설측 접근음이니까 혀가 이렇게 있으면 양옆에서 접근이 일어나서 한국어에서 간략 이게 발음 기호로는 간략이 되죠. 간략을 읽을 때 이 리을이 간략 랴 소리가 이 기호로 나게 됩니다. 그리고 치경국의 파찰음은 쉽습니다. 한국어의 쌍지읒이 이런 소리가 나는데요. 혹은 일본어의 찌, 중국어에서 뭐 찌, 치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이렇게 H가 붙어서 기식음이 되겠죠. 찌, 치, 한국어의 치읒도 기식이 되어서 치 이런 소리가 나겠죠.
이게 다 치경국의 파차름이 됩니다. 그리고 그거를 유성음화 시키면은 지. 일본어에서 이게 공식적으로는 이런 발음이 나야 되는데 아까 말했던 지하고 지하고 이걸 정확히 구별 안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건설음 레트로플렉스인데 혀를 만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지만은 진짜 돌돌 마는 건 아니고 그냥 혀를 윗부분을 좀 천장에 붙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보통 이렇게 긴 글자가 있고 이렇게 살짝 꼬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무성 건설 파열음은 혀를 이렇게 좀 높여 올려서 입천장을 혀로 이렇게 만져본다는 생각으로 하면은 되는데 스웨덴어에서 카타에서 RT가 이 발음이 나고 있습니다. 이게 조금 한국인 입장에서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한번 발음을 들어보면은 Alta, alta, ET, alta, 약간 T에 R 발음이 섞인 것처럼 들리죠? 실제로 R 발음이 한 소리가 여기서 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게 스웨덴어의 철자에서도 보이듯이 과거에는 그 소리였다가 후대에 이게 권설음으로 발전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유성음화 시키면은 라 이런 소리 나겠죠? Da, da. 그리고 역시나 통로를 열어서 콧소리를 내면은 권설 비음이 되는데요. 스웨덴어에서 베르나드 여기는 이것도 아까 요 소리 나겠죠? 스웨덴어에서 요 소리 이렇게 내고 있습니다. 베르나드 스웨덴의 이름입니다. 그러고 무성권설 마찰음 이거는 통로가 있어서 마찰이 일어나면은 쉬 같은 소리가 나게 되는데 Asha, Asha, EC, Asha, 중국어로 치면은 SH 병음에서 SH로 쓰는 게 샤 소리가 납니다. 근데 다만 주의하셔야 할 것은 중국어의 권설음은 혀의 아랫면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윗면을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후치경음에 조금 더 가깝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 반면 인도에서 사용되는 몇몇 언어들은 혀의 아랫면을 사용하는 권설음이 있다고 합니다. 유성음화 시키면은 라 이런 소리가 나게 되겠죠. 중국어에서는 간혹 병음 R 발음을 라라고 읽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고 권설 접근음이 되겠는데 중국어에서 R 발음이 보통은 이렇게 러 소리가 납니다. 중국어는 영어와 달리 입술을 둥글게 하는 성질이 없기 때문에 말 그대로 이 발음이 나온다고 말할 수가 있겠죠. 라, Ara, Ara, ERE, Ara, 중국어의 권설음이 되겠습니다. 요 설측 접근음인데요. 역시 스웨덴어에서 칼그렌 할 때 소리가 권설 설측 접근음으로 발음이 됩니다. 이건 역시 스웨덴의 사람 이름입니다. 라 소리가 납니다. La, Allah. 그럼 역시 파차름이라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쉬울 것 같은데요. 짜 해서 S 소리 앞에 파열을 더하면 짜 소리가 나고 중국어 병음에서 GH 만약 CH로 쓴다면은 이거는 이렇게 해서 H를 더하면은 차 소리가 나겠죠. 유성음화 시키면은 자. 그 다음으로 경국어로 넘어가겠습니다. 중국어로는 경악음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palatal이라고 하는데요. 무성 경국의 파열음인데요. 이거는 약간 우리나라 사람이 듣기에 야, 여 이런 소리가 섞이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꺄, 아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봤던 그 국외음악 기호라고 하죠. K에다가 국외음악 기호를 붙인 것과는 엄밀히는 조금 다른데 우리가 귀로 들어서는 구별이 잘 안 되긴 합니다. Aka, Aka, ET, Aka, 프랑스어 같은 경우에 이제 끼 할 때 Q가 이런 발음이 나고 있죠.
그리고 이거를 유성음화 시키면은 ja, ja, 야, 야 이런 소리가 나고 유성 경국의 비음 같은 경우에는 스페인어에서 N 위에 물결을 더한 게 이런 발음이 나게 되는데요. 냐, 아냐, 냐, 안냐. 그러고 이거는 한국어에 있는 소리인데 무성 경국의 마찰음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마찰이 일어나서 한국어의 히를 읽으실 때 히의 소리가 히, 여기서 소리가 나죠. 아샤, 아샤, 이시, 아샤, 또 독일어 같은 경우에도 나, 이시라고 할 때 ch가 히 발음이 나고 있는데 한국어보다 조금 마찰을 강하게 해서 이시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런데요. 히 이런 발음이 경국의 마찰음입니다. 그리고 유성음화 시키면은 ja, ja, 야, 야라는 소리가 나고 그 다음에는 경국의 접근음입니다. 접근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말했듯이 W라든가 양순, 경국의 접근음처럼 이런 소리가 나는데 영어의 Y 발음을 내시면 되고요. 혹은 한국어에서 아, 야, 여, 오, 요, 우, 유에서 아, 우는 접근음이 없는 거고 야, 여, 요, 유는 접근음이 있는 거죠. 그래서 아, 야, 여, 오, 요, 우, 유 할 때 야 하면은 접근음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럼 만약에 이 다음에 소리를 낸다면은 이 이렇게 되겠죠. 우유 이 이게 조금 어렵긴 한데 조금 연습을 하시면은 영어에서 예를 들어서 year라고 할 때 이 발음이 나는 것처럼 이 소리를 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성 경국의 설측 접근음인데요. 어떤 환경에서 영어 같은 경우에는 million 할 때 리 소리가 설측 접근음으로 발음이 납니다. ja, ja, 자, 그 다음에 연국의 음으로 넘어가는데요. 중국어로는 연악음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valor라고 하는데요. 무성 영국의 파열음, 한국어의 쌍기역에 해당합니다. 영국의 부분에 혀 뒷부분이 붙여서 까, 까 소리를 내시면은 발음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역시나 유상어화 시키면은 영어의 G 소리가 어떤 때에는 J로 나기도 하지만 많은 경우에는 소리를 그대로 가지고 있죠. again 할 때 소리가 유성음이 되겠습니다. 그러고 여기 이제 통로를 열어서 코까지 바람이 들어가면은 비음이 되는데요. 한국어의 앙 할 때 이응 받침이 이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언어에서는 이 소리로 모음이 뒤에 붙어서 응아라는 소리가 난다거나 예를 들어서 응위연이라고 하는 베트남의 성씨도 있고요. 이런 경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렇게 한국어에서 응을 넣고 응위연이라고 하면은 응위연 이렇게 되는데 응위 하다가 앞에 을을 없애버렸어. 그러면 응위라고 해서 이 발음으로 단어를 시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무성 영국의 마찰음 같은 경우는 한국어에 흐 할 때 히읗 소리가 이 소리를 나는데요. 여기서 마찰이 일어나면서 흐 하다 보면은 통로에서 하는 바람을 느낄 수 있죠. 또 독일어에서는 아우 할 때 ch가 발음이 나게 됩니다. 또 이거를 유성어화 시키면은 소리가 나게 되겠죠. 역시나 접근음이 있습니다. 한국어에서 의를 좀 또박또박 발음하다 보면은 의 하게 되죠. 그래서 이때 의 발음처럼 발음하시면은 접근음을 내실 수가 있습니다. 으, 아가, 아가, 으, 아가,
이거는 조금 잘 못 들어본 발음일 수도 있는데요. 영어의 일부 방언에서 milk를 읽을 때 이게 닿지가 않습니다. 닿지가 않고 접근이 일어나면은 발음이 나는데 Allah, Allah, 이렇게 해서 영국의 설측 접근음이 발음됩니다. 자, 이제 국예수음까지 왔는데요. 거의 뒤쪽으로 다 왔죠. 중국어로는 소설음, 영어로는 유비어라고 하는데 여기 국예수 목젖 부분과 혀 뒷부분을 사용하는데요. 무성 국예수 파열음, Q라는 기호로 나타내고 아랍어의 قرآن 에서 발음이 납니다. 꺼 해서 끄보다 쌍기역보다 더 뒤에서 꺼 소리를 내시면은 발음할 수 있습니다. 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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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그거를 유성음화 시키시면은 거 소리가 나서 유성음을 낼 수가 있고요. Aga, 유성 국예수 비음 같은 경우에는 일본어의 소리가 맨 뒤에 갔을 때 보통 이런 소리를 낸다고 합니다. 일본어 같은 경우에는 니홍 할 때 소리가 유성 국예수 비음입니다. 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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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국예수에서 전동, 아까 치경 전동 르르처럼 역시나 국예수에서도 전동음을 낼 수가 있는데요. 이 소리는 목젖을 이렇게 딱 폐쇄시켰다가 빠르게 떨면서 하면서 소리가 납니다. 좀 표준 독일어에서는 공식적으로 이 소리로 가르치고 있긴 한데요. 실제 말을 할 때는 이렇게 혹은 이렇게 해서 탄음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긴 하지만은 공식적인 교재에서는 전동음으로 R 발음을 내라라고 가르치고 있어서 하면은 독일어의 R 발음이 되겠습니다. Ra, Ara, 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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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성 국예수 마찰음 같은 경우에는 틈을 살짝 둬서 공기가 마찰되면은 이 소리가 나게 되는데 이런 소리 약간 뭐 좀 더러운 표현이지만 가래 끓는 소리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런 소리가 나는데 프랑스에서 트레 할 때 무성음으로 발음이 됩니다. Ha, Aha,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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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성 마찰음 같은 경우에는 성대를 떨면 되는데요. 프랑스에서 레페테라고 할 때 레 소리가 나는데 저는 사실 독일어를 프랑스어보다 먼저 배워가지고 이런 거를 습관적으로 전동음으로 발음할 때가 좀 많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발음이 Ra, Aza, 이런 식으로 발음이 되면 이 뒤집어진 R 고, 아가, 아가, 고, 아가,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사실 제가 잘 발음을 못하는데요. 인두라는 발음 부위를 사용하는 인두음입니다. 중국어로는 그냥 간단하게 인음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pharyngeal이라고 합니다. 무성 인두 마찰음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인두라는 위치에서 공기가 마찰되면서 소리가 나게 되는데요. 아랍어에서 حال 이런 발음이 난다고 합니다. Ha, Aha, 네, 좀 저한테는 좀 어려운데요. 아하, 아하, 그리고 유성음이 또 따로 있습니다. 똑같이 아랍어에서 العربية 이런 발음이 나는데요. 성대가 떨고 이곳에서 마찰이 일어나는데 Ra, Ara, 호, 아가, 아가, 호, 아가, 이런 발음이 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자음 부분에서는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성문음이 있는데요. 한국어나 중국어나 둘 다 뭐 발음만 다르고 성문음 셔먼인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glottal이라고 합니다. 성문 파열음 같은 경우에는 성대의 열고 닫히는 위치에서 성대가 좁혀졌다가 열리면서 하는 약간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숨이 좀 막히는 것 같은 소리가 하는 소리가 나는데 한국어로 숫자 1이라고 발음할 때 이 소리가 났죠. 그게 바로 성문 파열음에 해당하고요. 반대로 한국어에서 우리가 일하러 간다, 일하다 할 때 경우에는 성문 파열음을 발음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영어 같은 경우에서는 그거 틀렸어 라고 말을 할 때 라고 할 때 여기서 성문 파열음이 나고요. 그리고 많은 경우에는 그냥 모음으로 시작하는 단어가 성문 파열음으로 시작하는 경우 흔히 볼 수 있습니다. 또 성문 파열음이 이렇게 모음 앞에만 올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음 뒤에도 올 수가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라고 하면은 성문 파열음이 아예 없는 그냥 순수한 모음이고요. 앞에다 넣으면은 라고 되고 뒤에다 넣을 수 있을까요? 뒤에다 넣을 수 있습니다. 하고 끊기는 발음이 들면은 성문 파열음이 뒤에 있는 겁니다. 하고 마치 말을 하다가 갑자기 끊는 것처럼 하시면은 자연스럽게 성문 파열음이 나옵니다. 이, 그리고 성문 마찰음인데요. 이 경우에는 아까 히라든가 흐 이런 경우가 아니고 히 소리가 보통 성문 마찰음으로 나오고 한국어에서 한을 할 때 하는 숨소리가 바로 성문 마찰음입니다. 그리고 그걸 유성음으로 만들면은 가 아니라 이런 소리가 나겠죠. 하, 아하, 이것도 한국어에서 가끔 나타날 수가 있는데 여행이라고 해서 아까 하늘 할 때처럼 여행 이렇게 또박또박 발음할 수도 있지만 빨리 말하다 보면은 여행이라고 발음하는 경우도 많죠. 이게 여행은 아니잖아요. 그 사이에 뭐가 분명히 있는데 하늘의 히읗과는 음이 다르죠. 그러면은 유성 성문 마찰음을 발음하고 계신 겁니다. 자, 이제 자음을 우리가 다 끝냈으니까 모음을 보겠습니다. 모음 같은 경우에는 혀의 높이에 따라서 또 혀가 앞에 있냐, 중간에 있냐, 뒤에 있냐에 따라서 그리고 여기 보면은 점이 이렇게 찍혀 있죠. 점을 기준으로 왼쪽은 입술을 오므리지 않는 모음이고 그 오른쪽은 입술을 오므리는 모음입니다. 일단 모음 사각도라는 것은 여기 앞니가 있고 아랫니가 있고 혀가 이렇게 있을 때 혀가 앞으로 가냐 뒤로 가냐 높이 있냐 낮게 있냐 이런 거를 마치 좌표처럼 표시해 둔 건데요. 일단은 간단하게 틀을 먼저 잡고 세세한 모음들을 보겠습니다. 전설 평순 고모음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의 이가 여기 발음이 나고요. 후설 평순 고모음인데 원순 경우에는 한국어의 우가 우 하고 힘을 좀 줘서 발음하시면 이 발음이 납니다. 그리고 한국어의 아는 대략 여기쯤에 있습니다. 혹은 더 낮게 발음하면 여기로 발음할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 우, 아를 가지고 이렇게 대략 좌표를 한번 잡아두시고 그 사이에서 상대적인 위치를 통해서 이런 모음들을 찾아가면 됩니다. 자, 첫 번째로 고모음, 중국어로는 모음을 원음이라고 하니까 까오위엔인이라고 하고 영어로는 close vowels라고 해서 폐모음이라고 표현하는데요. 물론 뭐 high vowel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여기서 볼 것들은 이런 기호가 있는데 앞으로는 편의상 생략하고 전설, 호설 이렇게 보고 중설 모음들은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관심이 있으시면은 역시나 제가 보내드린 사이트로 한번 소리를 듣고 연습하시길 바랍니다. 전설, 평순, 고모음. 전설이니까 혀 앞에 있어야 되고요. 평순 혹은 비원순, 영어로는 unrounded라고 하는데
원순성이 있으면 안 됩니다. 입술을 그냥 놔둬야 돼요. 이게 평순이라고 하면 입술을 완전히 그냥 평평하게 수평으로 해야 된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는데 이 같은 경우에는 이게 좀 평평하게 되지만 아 같은 경우를 발음하게 되면은 입이 좀 커지다 보니까 어느 정도 둥그러지긴 합니다. 비원순 그러니까 완전히 둥글게 이렇게 안 만들 정도면 됩니다. 그래서 한국어에 이를 발음하시면은 전설, 평순, 고모음을 발음하게 됩니다. 혀가 높죠? 느껴지시죠? E, EP, ET. 그렇게 어렵진 않을 것 같고요. 근데 이거는 조금 이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원순이 들어가니까 입이 이렇게 동그랗게 오므려져야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발음하면 되냐? 우라고 입 모양을 해주세요. 제가 지금 설명하고 있을 때도 그냥 입 모양을 우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다른 건 다 바꾸지 말고 입 그대로 고정하고 발음만 이 하세요. 이 하면은 우 하다가 발음을 내면은 유 이런 소리가 나죠. 그게 바로 이렇게 Y로 표시하고 있는 전설 원순 고모음입니다. U, UP, UT. 독일어 같은 경우에는 유바 할 때 유 소리가 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후설을 먼저 보는데 후설 같은 경우에는 원순 모음을 발음하기가 더 편하기 때문에 원순을 먼저 예시로 들겠습니다. 한국어의 우를 발음하시면 되는데 조금 힘을 줘서 입 모양을 좀 똑바로 해서 우라고 발음하시면은 이 소리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가끔 좀 힘을 빼고 계시면은 중설 모음으로 읽으실 수가 있어서 좀 강조를 해서 우라고 하면 되고 우, 우푸, 우투. 그러고 그거를 평평하게 만들면은 호설 평순 공모음이 되는데 한국어에서 을을 힘을 줘서 정확하게 발음하면은 으 소리가 날 수 있습니다. 으, 으프, 으트. 물론 이것도 조금 릴렉스해서 발음하다 보면은 중설 모음으로 가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중설 평순 고모음 같은 경우에는 일부 방언에서 한국어의 으가 이런 발음이 나는데요. 간단히 말해서 이, 으 사이를 발음하면 됩니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가운데서 만나면은 이 발음을 낼 수가 있겠죠. 이, 그리고 중설 원순 고모음은 아까 그 발음을 그냥 둥그렇게 해서 소리가 나오게 됩니다. 으, 자, 그 다음으로 근고모음 혹은 근폐모음을 볼 텐데요. 이거는 근전설 평순 근고모음인데 완전 고모음도 아니고 완전 전설 모음도 아닌 약간 애매한 모음이죠. 이거는 약간 힘을 빼서 이 발음을 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영어에서 kid 할 때 I가 이 발음이 나죠. 사실 저는 이제 빨리 말할 때는 이 기호랑 여기 있는 이 기호를 잘 구별을 못할 때도 있는데 한국인의 귀에는 이와 에의 중간 정도로 들리는 감이 있어요. 에, 에, 에페, 에테. 약간 에처럼 들리기도 하고 이처럼 들리기도 하고 그런 모음입니다. 그리고 그거를 입을 오므려서 하면 근전설 원순 근고모음이 되는데요. 독일어에서 뮤슨 같은 단어에서 이 발음이 납니다. 근후설 원순 근고모음인데요. 이것도 우보다 힘을 좀 빼서 발음하면은 으 하는 소리가 나서 영어에서 foot 같은 발음에서 이런 소리가 납니다. 어, 으, 으푸, 으투. 그 다음에는 중고모음, 중국어로는 반고원음, 그리고 영어로는 close mid라고 해서 반폐모음이라고 하는데요.
전설, 평순, 중고 모음은 한국어에 애처럼 읽어라 돼 있는데 왜 처럼이 붙어 있냐? 옛날에 한국어의 애는 아마 이 발음 비슷하게 났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어의 애는 소리가 점점 낮아져 가지고 한 여기쯤에 애하고 애 중간쯤에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는 여러분들도 대부분 이 중간 정도에서 애를 읽고 계실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어 애처럼 하되 혀를 조금 올려서 읽어야 이런 발음이 납니다. 에, 에, 에페, 에테, 에라고 이 혀 위치를 조금 높여서 읽어주시면 충분히 발음을 내실 수 있을 겁니다. 또 그거를 둥글게 하면은 으 소리가 나겠죠. 으, 으, 으프, 으트, 어떻게 하냐? 오 발음을 하는 것처럼 입 모양을 오 하고 계시다가 그 상태에서 에 소리를 내시면은 으 소리가 납니다. 그때 입이 움직이면 안 됩니다. 으. 그래서 독일어에서 을 할 때 이런 소리가 나고 프랑스어에서도 르 할 때 이 소리가 납니다. 그 다음에 후설, 평순, 중고 모음인데요. 이 경우에는 어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한국어의 오를 먼저 읽어볼까요? 오. 그러면 오 하는데요. 거기서 입술을 좀 평평하게 하시면 오 이런 소리 나죠. 그래서 이런 기호를 쓰는 것은 어처럼 들리는 그런 발음이 됩니다. 중국어에서 흐어 할 때 이 발음이 나는데요. 사실 중국어의 으어는 아까 봤던 후설, 평순, 고모음과 후설, 평순, 중고모음의 연속으로 발음되는 경우가 많아서 흐어 할 때 으어 부분에서 마지막 부분 부분만이 이 발음에 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으, 으프, 으트, 그리고 후설, 원설, 중고 모음은 한국어의 오가 거의 이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오, 오포, 오토, 오라고 읽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중모음인데요. 중원음 혹은 미드바워이라고 하는데 이 발음을 위해서 우리가 슈아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슈아는 아주 중립적인 모음인데 위치를 보시면은 완전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죠. 그래서 힘을 빼고 뭔가 입술을 둥글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평평하게 해서 이런 발음이 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어에서 대답을 하는 말에서 긍정을 표현할 때 어라고 표현하는 경우가 있죠. 그런데 우리가 말을 하다가 뭔가 시간을 좀 끌기 위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다는 걸 상대방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할 때 힘을 빼는 소리를 낼 때 이 발음이 좀 비슷하게 납니다. 으프, 으트, 영어에서는 permanent 할 때 발음이 이 발음에 해당하고요. 물론 per 할 때도 약간 비슷한 느낌이 있죠. 근데 이거는 R 소리가 섞여 있기 때문에 나중에 가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중저모음, 중국어로는 반저음, 영어로 open mid라고 하는데요. 전설, 평순, 중저모음 같은 경우에는 한국어의 애가 옛날에 거의 이런 발음이 났는데요. 지금은 애가 좀 높아졌습니다. 애랑 반대죠. 그러니까 얘네 둘이 사실상 같은 소리가 되면서 중간 지점에서 만났다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한국어 같은 경우에는 물론 구별하시는 분은 개 같은 거 발음할 때 이 소리를 내고 계십니다. 에, 에페, 에테, 에라고 하면 되고요. 영어에서 bad 할 때도 이 소리가 나고 있죠. 또 그거를 입술을 둥글게 원순으로 발음하면은 소리가 나고 으, 으, 으프, 으트,
트, 독일어 같은 경우에는 으프는 할 때 이 소리가 나고 프랑스어에서 르프 할 때도 이 소리가 납니다. 또 뒤쪽으로 가서 후설, 평순, 중저모음을 발음하면은 한국어의 어처럼 발음하면 되는데 한국어의 어는 사실 약간 입술을 둥글게 마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호를 붙여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어의 어를 발음하되 입술을 좀 평평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은 발음을 충분히 낼 수 있습니다. 아파, 아타, 그러고 반대로 원순성을 좀 강화시켜서 한국어의 발음에서 입술을 더 둥글게 만드시면은 발음이 나는데요. 어, 어퍼, 어터, 일부 영어 방언에서 thought 할 때 발음 기호는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근데 사실 이 기호가 미국 영어에서는 여기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렇게 thought 더 낮아져서 thought로 읽는 경우가 많고 심지어 입술이 평평해지면은 이렇게 thought로 읽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도 사실 영어를 말할 때 이 발음을 그렇게 많이 쓰진 않는 것 같습니다. 근저모음, 중국어로 근저원음 혹은 영어로 near open이라고 해서 근개모음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전설, 평순, 근저모음 같은 경우에는 아 위치에서 애를 발음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은데 영어의 trap 할 때 혹은 뭐 bad 할 때 이런 발음이 나는데 에, 이렇게 아 하고 입을 좀 크게 벌려서 읽으시면 됩니다. 중설 근저모음은 이렇게 뒤집어진 A를 사용하는데 한국어의 아가 거의 이런 발음이 나고요. 혹은 사람에 따라선 여기 한 칸 내려가서 이런 기호로 쓰는 아를 발음하기도 하는데요. 편하게 아 발음하시면 아마 되게 이런 발음을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맨 아래층까지 내려왔죠. 저모음 혹은 개모음인데요. 전설, 평순, 저모음 같은 경우에는 중국어에서 안 소리가 이런 소리가 납니다. 아파, 아타, 이렇게 소리가 나고 이거를 둥글게 하면은 으 소리가 나겠죠. 어, 에페, 에테, 스웨덴어의 일부 방언에서 으라 할 때 으 소리가 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영어에서 많이 들을 수 있는 후설, 평순, 저모음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치과 갈 때 입을 좀 크게 벌리세요 할 때 아 할 때 이런 소리가 비슷하게 나는 것 같아요. 어, 어퍼, 어터, 영어의 palm 할 때 아 소리가 나고 그걸 둥글게 만들면은 소리가 나오는데 어, 어퍼, 어터, 영어에서는 일부 방언에서 이 많다 할 때 lot라고 발음을 하게 됩니다. 물론 보통 이것도 이렇게 발음이 바뀌어가지고 lot라고 읽는 경우도 있는데 이런 걸 잘 구별하는 방언에서는 lot라고 읽고 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공식 기호는 아닌데 중국어학을 할 때, 중국어 발음을 공부할 때 필요한 기호로서 이렇게 생긴 설천 모음이라는 걸 알아보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거는 모음이 아니라 성절 자음이라고 부르는 녀석인데요. 성절 자음이라는 것은 자음이 단독으로 음절을 이룬다라는 뜻입니다. 이거는 치경 접근음이었죠. 근데 그게 성절 자음이 된다면은 이렇게 점을 찍어서 나타내는데요. 비공식 기호로는 중국에서 관습적으로 이걸 썼기 때문에 우리가 알아두면은 좀 쓸모가 있습니다. 중국어에서 쓰 할 때 쓰 소리가 실제로는 이런 기호인데 관습적으로 이 비공식 기호를 써와서 아마 중국에서 나온 책 같은 걸 보시면은
이렇게 표기된 경우가 있습니다. 쓰 할 때 부분을 이렇게 나타낸다는 거죠. 그러고 성절, 권설 접근음인데요. 이거는 아래로 꼬리가 길기 때문에 위쪽에 점을 찍어서 나타냅니다. 중국 쪽에서 쓰는 기호로는 이렇게 쓰는데 중국어의 시 할 때 시 발음이 이렇게 중국 쪽에서 기호로 나타내고 있습니다. 공식 기호로 나타낸다면은 권설 접근음에다가 점을 찍어서 나타내야 되겠죠. 시 할 때 발음을 이렇게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추가적인 어떤 세세한 사항을 결정하는 기호들이 있는데요. 동그라미를 붙여서 무성음을 만든다거나 이렇게 이걸 찍어서 유성음으로 만든다거나 이걸 찍었다는 거는 z 발음과는 뭔가 구별되는 게 있기 때문에 s에다가 이걸 붙인 게 있다는 거죠. 그리고 h를 작게 붙이면은 유기음이 됩니다. 관습적으로 이렇게 여는 따옴표라든가 어포스트로피를 붙여서 유기음을 나타낸 경우도 있긴 합니다. 예를 들어서 프 이렇게 써야 되는데 프 이렇게 써놨다든가. 근데 공식 기호는 이게 맞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모음 기호 밑에다가 이렇게 반달 모양을 왼쪽으로 붙이면은 원순성을 더해라. 반대로 하면 원순성을 약하게 해라. 또 플러스를 붙이면은 앞쪽에서 발음해라. 마이너스를 붙이면 뒤쪽에서 발음해라. 이렇게 점을 2개 붙이면은 가운데에서 발음해라. X를 붙이면은 중중설화.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네모난 점을 붙이면 성절이라고 해서 자음 하나가 음절이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해서 그거 자체가 음절인 거고, 광동어 같은 거에서 M 밑에다가 점을 붙이면은 이렇게 소리가 되는데 꺼이라고 하면 그게 두음절 단어인 거죠. 자체가 한음절. 그리고 반대로 이렇게 반달 모양을 아래쪽으로 하면은 비성절적, 그러니까 음절을 이루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A라고 돼 있어 모음이 2개 있는 거니까 두음절로 읽어야 되는데 이렇게 반달을 붙이면은 에아 해서 한음절로 읽는 거죠. 그리고 아까 제가 permanent를 읽을 때 할 때 슈화 소리가 난다고 했죠. 근데 per 할 때도 슈화 소리 비슷한 게 나지 않냐 라고 말을 했었는데 이게 바로 R 음화입니다. 이때는 뒤에 있는 R, 그러니까 시경 접근음의 영향으로 슈화가 꼬리가 달렸습니다. 이렇게 꼬리가 달려서 이렇게 되면은 슈화 자체를 이렇게 읽는 게 아니라 이렇게 동시에 발음이 R 소리가 되는 거죠. 점을 찍어서 숨소리, 물결로 짜내기 소리, 설순음이라고 하는 거는 혀와 이를 함께 써라.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W를 붙이면 순음화가 되는데요. 이 영어에서 TW는 사실 트, 이렇게 따로따로 발음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twice라고 하는 걸 한글로 twice라고 쓰지 twice라고 쓰진 않잖아요. 그게 왜 그렇냐? 영어의 TW는 트, 이렇게 구별되는 거고 한국어의 twa는 이 TW로 돼서 한 번에 발음이 됩니다. 굳이 치면은 이렇게 기식이 들어가니까 투어라고 표시할 수가 있겠죠. 경국의 음화는 한국어로 치면은 야, 여, 요, 유 이런 거를 뒤에 붙인 것처럼 하는 건데 띠아, 띠어, 띠오, 띠우 이렇게 되는 거고, 연국의 음화는 약간 으 소리가 들어간 것처럼 발음됩니다. 사람에 따라서는 이걸로 나타낼 수 있는데요. 뜨아, 느아 이런 식으로 되고, 인두음화는 제가 발음을 잘 못하는데 인두음의 성격을 함께 발음하시면 되고, 영국의 음화를 이런 기호를 쓰거나 이런 기호를 쓰는데 이렇게 물결을 글자 가운데 붙여서 영국의 음화 혹은 인두 음화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로 향하는 기호를 넣으면은 조음 위치를 올려라 해서 아까 봤던 에에서 올리면은 거의 이 소리에 가깝게 에 소리가 이 소리에 가깝게 올라가는 거고, 반대로 밑으로 내려라 하면은 에 소리였다가 에 소리 쪽으로 한 칸 내려간 거죠. 한국어의 에가 이 소리로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설근 전방화, 설근 후방화, 설근은 혀뿌리죠. 이런 걸 쓰면은 치음, 이를 사용하는 발음으로 만들어라. 이거는 설첨성, 혀의 끝부분. 그리고 설단성은 혓날을 사용하는 소리입니다. 그리고 아까 봤던 것처럼 이렇게 물결을 쓰면은 비음화가 되는데요.
모음 위에다가 물결을 쓰면 그 모음이 비음을 쓰는 모음이 돼서 이라고 했는데 이걸 물결을 넣으면은 이 소리가 나고, 반대로 비음화에다가 슬래시를 그어버리면은 비음이 날아갔다, 탈비음화라고 해서, 아까 이렇게 하면은 아까 마 할 때 미음이 콧소리가 약한 것처럼 이렇게 하면은 탈비음화를 나타내고요. 자음 뒤에다가 n을 넣으면은 그 자음이 비음성과 함께 나온다. 그리고 자음 뒤에다가 l을 작게 써 넣으면은 설측음과 함께 나온다. 그리고 반대로 기역자처럼 이렇게 딱 막아 놓으면은 그 자음이 개방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D 같은 경우에는 원래 뭐 모음 뒤에 오면은 아드 이렇게 되는데 이걸 딱 막아 놓으면 아 이렇게 되는 거죠. 한국어의 받침, 기역, 뭐 비읍, 뭐 시옷 받침 이런 것들이 다 악, 앞, 앗 이렇게 막히는 발음이죠. 그래서 이런 작은 기호들을 사용해서 조금 더 정확한 소리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좀 많은 발음들을 짧은 시간 안에 하기 위해서 설명을 좀 부족하게 했던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혹시나 제가 하다가 발음이 좀 부정확한 부분이 있다면 반드시 공식 사이트 같은 데 가셔서 정확한 발음을 듣고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상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